손자병법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손자병법을 저자인 손무와 손자병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 손자라는 사람은 사실 춘추시대 말기죠. 그러니까 오나라 월나라가 이제 싸우고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전국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춘추시대 말기에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늘 선각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선각자라는 건 결국 시대의 변화를 예지하고 대안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사, 모사, 전략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에 기관총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관총 때문에 대량 살육이 기관총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관총 때문에 기존의 전술은 아무 쓸모없고 대량 살육전이 전개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1910년 정도 예측하고 미리 탱커를 만들고 돌파 전술을 만들었다면 1차 세계대전에 대살육은 없었겠죠. 아니면 줄어들었겠죠. 이런 게 선각이에요. 선각이라는 건 뭐 무지막지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질 전쟁, 변화하는 시대의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를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패권의 시대에서 정복의 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의 시대라는 건 아직까지는 천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봉건제 하에서 그 봉건제의 수장으로 있는 사람이 천자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가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는 깨어지고 이제는 한 나라가 전체 중국을 정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룰 만한 국력과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패권 전쟁이 아니라 정복 전쟁으로 나갔을 때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전국 시대라는 건 결국 전국 칠흥이라는 게 패자를 뽑는 게 아니라 7개의 국가들이 완전 정복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인가? 손자는 이걸 내다봤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손자가 함려를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해요? 궁녀들도 군대로 만들 수 있다고 자랑을 뻑뻑합니다. 그랬더니 함려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탁 나가서 뭐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야 이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다 싶은데 손자가 한 일이 뭐 갑자기 뭐 하나 하면 오른쪽 왼쪽 뭐 좌양자 우양우 뭐 이런 거 시키다가 궁녀들이 까불까불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대장으로 세웠던 그 함녀의 후궁을 목을 잘라버리죠. 그랬더니 애들이 바싹 긴장해갖고 오른쪽 왼쪽 뭐 우양우 좌양자 빡빡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손자가 가서 자 이제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를 우리도 어릴 때 이런 분도 많을 텐데 처음에 이거 읽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뭐가 손자라면 뭐 대단할 것 같은데 애들 줄 세워갖고 제식 훈련하게 만들어 놨대.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대체로 지역 군대가 와서 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군대의 특성이라든가 개성 그리고 이 시대가 아직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어서 굉장히 부족 단위로 무기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저기 아프리카 부족들을 모아놓는 거 비슷한 시대란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그러면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진나라 그 진시황 병마에 있는 진나라 군대인데 저것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있는 상투라든가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갑옷이라든가 무장, 머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군율은 통일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게 약간씩 달라요. 그게 뭐냐면 요 안에도 다양한 부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군대로 포용하는 거죠. 이게 손자가 말하는 국가의 군대예요. 춘추 시대에는 또는 과거에는 그런 부족들끼리 모여서 싸웠다면은 얘들을 모아서 하나의 편제에 넣어서 하나의 군대로 만든다. 엄청난 차이거든. 10개의 군대가 각자 와서 각자의 지휘관에 인솔되면서 싸우는 거하고 걔들을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서 무기와 갑옷을 통일하고 통제를 통일했을 때 그 군대는 몇 배의 힘이 나올까요? 사실 이건 숫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어떤 전쟁을 추구하느냐 특히 기나긴 정복 전쟁, 장기적인 전쟁, 체계 전쟁을 할 때는
얘네들의 전투력의 차이라는 것은 정말 100배, 500배 또는 제로에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제로와 무한대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손자는 이걸 예견한 거예요. 이제는 군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 1권 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손자가 말했다. 전쟁은 국가의 대사이다. 그러므로 사지와 생지, 생존과 멸망의 원리를 고쳐야 하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이게 이제 서두예요. 자, 이렇게 서두를 던졌더니 제가 이 책, 그 손자병법의 무수한 책을 보니까 이거를 전부 반전론으로 이해를 해요. 아, 전쟁이란 게 피와 살이 뭐 생명이 이러니까 전쟁은 신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게 진짜 지식인의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체로 인문학 강연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손자가 쓴 병서란 말이에요. 병서는 결국 전쟁을 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병서를 쓰면 호전론자라고 생각해. 내가 전쟁산을 하면 당신 전쟁광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권투교본을 썼다. 권투교본을 쓰면 무조건 네 걸리는 놈은 다 두드려 패라라고 권투를 쓰냐고. 이거는 주먹을 써야 될 때와 주먹을 사용하는 법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게 지식인의 함정이거든. 늘 전쟁 얘기한다고? 그럼 이거 전쟁 옹론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럼 전쟁이랑 안 좋은 거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반전으로 얘기해야만 손자가 무슨 전쟁광이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전쟁이란 건 다 어쩔 수 없는 순간이고 너무나 희생이 크고 목숨을 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손자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지금 화면에 인간은 망각과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지와 생지, 생존과 멸망의 원리를 고찰해야 한다. 사람들은 전쟁을 한다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에 목숨이 걸린 거니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영 현장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대기업은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려우니까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이러면, 정말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해서 뭘 해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롬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터에 오면 다 열심히 한다고? 처음에 참모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저기서 포성이 펑펑 들려. 포성이 울리면 최소한 7, 8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처음 간 참모는 이게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이거 여차하면 적 탱크가 본부 앞까지 8km인데,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한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도 필요 없대요. 포성이 들리든 말든 칼 출근해서 칼퇴근하고, 제가 칼 출근 칼퇴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건 돌발 상황의 연속인데 내가 어떻게 칼 출근 칼퇴근 하면서 거기다 맞출 수가 있겠냐고. 적이 쳐들어왔는데 야 퇴근 시간 지났다 다음에 연락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본부 생활 일주일만 하면 저렇게 된다. 전쟁이라고 해서 인간은 절대 긴장하지 않는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매너리즘의 동물이다. 전쟁에 들어간다.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더하나 롬멜이 그 다음에 한 얘기를 보면 결국 뭐예요? 긴장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롬멜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성취하는 데 기쁨을 찾는다. 정말 재수없는 말이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 말이 그 블루오션이라는 것도 그래요. 블루오션이 하다 보면 우연히 찾았다 이걸 못 봤지 메롱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왜 아무나 못 찾아요? 블루오션도 진짜 무슨 우리가 봐서 너무너무 아무 노력 없이 중간에 어떤 텅 빈 거를 발견한 사람도 따지고 보면 긴장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찾는 거지 절대 찾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은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바뀌었거든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걸 감지하고 내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손자처럼 미래를 보는 노력을 통해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찾는 게 블루오션이지 거저 줍는 게 절대 아닙니다.